라운피플 생성 AI 사업팀의 이지아 매니저라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실시간 Q&A 섹션에 남겨주시면 저희 Q&A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젠다는 이렇게 크게 3개 기준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먼저 아마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많은 지식들이 있고 뭐 개인 로컬 PC에 문서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부서 간에는 지식 공유가 잘 안 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회사의 잠든 지식을 자산으로 바꾸는 AI 플랫폼 하이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이전트 3종을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이제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시연을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우리 조직에 맞게 AI 에이전트를 플랫폼을 도입을 한다면 어떤 로드맵을 갖고 구축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간단한 로드맵 소개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에 딱 맞는 AI 에이전트 플랫폼 하이펜에 대한 소개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라운피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운피플은 AI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지금 2010년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아마 TDG 웨비나로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라운피플은 TDG의 모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운피플은 현재 2010년에 머신비전 쪽으로 시작을 해서 2019년에 상장을 한 다음에 이제 AI를 교통, 메디컬, 제조 현장 이렇게 다양하게 확대를 해 오면서 TDG를 인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24년에는 저희 오늘 소개드리는 AI 에이전트 플랫폼 하이펜을 출시를 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라운피플은 AI 사업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머신비전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기업, 그리고 다양한 기업에서 AX를 실현하실 수 있도록 AI 비전 솔루션, 생성형 AI를 적용한 에이전트 플랫폼, 영상관제 플랫폼, 그리고 MLOps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다양한 고객사와 함께 동반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제품 소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펜 같은 경우에는 요새 생성형 AI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의 슬로건은 누구나 손쉽게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기업에는 이제 문서를 비롯해서 다양한 내부 데이터를 갖고 있으실 텐데요. 문서라던가 아니면 DB 이렇게 다양한 내부 데이터를 저희 플랫폼과 쉽게 연동해서 통합 데이터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서 안에는 이제 이미지나 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나 표를 LLM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정확하게 변환을 해주는 딥스캔 전처리 엔진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문서 데이터를 LLM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내가 문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레그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음성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는 딥스캔 스피치 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전트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에이전트 스튜디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요새 기업들이 LLM 플랫폼을 도입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LLM 플랫폼을 도입하려는 이유에는 크게 3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거는 지식 자산화입니다. 기업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문서와 데이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개인 로컬 PC에 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있고, 문서 중앙항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NAS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있고, 컴플루언스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듯이 굉장히 문서들이 다양한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분산된 문서들을 갖고 데이터를 분석하기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분산된 문서들을 모두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을 해서 통합 검색을 하고 내가 구매 데이터에 대해 알려줘라고 이렇게 자연어로 질문을 해도 정확하게 필요한 문서들을 알아서 검색을 해서 의미 기반으로 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GPT 대신 왜 LLM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도입해야 되냐라는 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GPT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 그래서 GPT 대신에 기업 내부 또는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 LLM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기업 데이터의 주권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IM이나 알백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 권한 관리 기반으로 데이터 권한을 관리하고 LLM 활동에 대한 대화 기록이나 관리,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구현을 함으로써 LLM 플랫폼을 기업 환경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워크플로우 자동화입니다. 요새는 이제 문서 기반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넘어서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문서 기반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가치 창출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ERP나 CRM, 이메일 등 기업의 핵심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의미 있게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복잡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좀 더 기업의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한다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LLM 플랫폼 도입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지난달 구매 요청 건수가 몇 건이지? 라고 질문을 하면 에이전트가 ERP-DB에서 구매 요청 내역을 조회하고 구매 내역 항목을 자동으로 추출해서 사내 형식에 맞게 보고서를 생성하고 보고서 생성 완료 후 결과를 팀 이런 복잡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도 자율 수행하는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펜의 기능 소개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간편한 문서 업로드를 지원을 하고 기업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문서가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 중에 하나이다 보니 다양한 문서 포맷에 상관없이 문서들을 데이터 플랫폼에 올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공간에 딥스캔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딥스캔은 이미지나 복잡한 차트 등을 포함한 문서를 LLM이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형식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변환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먼저 우측에 나와 있는 문서처럼 문서 안에는 텍스트나 이미지나 표 등 다양한 문서 요소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딥스캔 엔진을 통하게 되면 먼저 문서들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문서 레이아웃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문서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들을 OCR을 통해서 추출을 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나 표 영역을 분리를 해서 표나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이미지 캡셔닝 기술을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문서 안에 있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표에 대한 모든 내용을 통합적으로 의미 분석을 해서 LLM이 잘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변환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공간에서 이 문서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정확하게 의미 기반으로 분석된 내용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출처 문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터마크 처리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확대된 출처 문서 뒤에 저희 질문한 사람의 계정 정보, 그 다음에 시각 정보가 찍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챗봇이 출처 문서를 제공을 할 때 임직원이 외부에 이 문서들을 유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보안 문제 같은 경우도 이 문서가 설령이라도 유출이 됐을 때 누가 질문을 했고 누가 몇 시에 질문했는지 이런 시각 정보를 제공을 하다 보니 이런 외부 유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상용 음성 인식 모델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4분 음성 STT에 2분 5초 정도가 소요되어서 굉장히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딥스캔 스피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배경 소음에도 강인하도록 디노이징 기술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STT 처리 속도도 굉장히 향상을 시켜서 저희는 4분 음성을 13초 만에 텍스트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딥스캔 스피치 엔진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기업에 분산되어 있는 음성 데이터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새 가장 떠오르는 화두 중에 하나는 텍스트 투 SQL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자연어로 DB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데요.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저희 실제 CRM DB를 연동을 한 다음에 영업 실적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세요라고 자연어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용자는 자연어로 요청을 하더라도 에이전트가 이 자연어를 기반으로 DB를 실제로 조회할 수 있는 SQL 쿼리문 형태로 자동으로 변환을 하고 이 SQL 쿼리문을 DB에 날려서 조건이나 집계 함수를 처리한 다음에 사용자가 실제로 필요한 형태로 데이터를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DB를 조회할 수 없는 어떤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빠르게 DB에 있는 정보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번 웨비나의 핵심 주제인 AI 에이전트입니다.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문서 기반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챗봇 구조와 달리 사용자가 너는 어떤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야? 라고 목표를 정의를 하면 에이전트가 이 목표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결과들을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용자가 부여한 최종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질의응답을 넘어서 액션까지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플랫폼에서는 코드 작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코딩 없이 누구나 쉽게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에이전트 플로우 스튜디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펜 플랫폼에서는 에이전트를 누구나 쉽게 투스텝 프로세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인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신은 기업 채용 공고와 이력서 풀을 분석해 전체 지원자 중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적합한 후보자 10명을 추천하고 해당 후보자들에게 서류 합격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라고 역할을 부여를 한 다음에 이 에이전트가 실제 사용해야 하는 데이터나 도구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기업의 채용 공고 그리고 후보자 이력서가 담긴 D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후보자를 추린 다음에는 그 후보자에게 뭐 서류 합격 안내 메일을 자동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이메일 발송 도구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실제로 이 에이전트가 잘 동작하는지 답변 테스트를 거쳐서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사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안에서 다양하게 에이전트를 만들게 되면 실제로 이 에이전트를 뭐 그룹웨어에 연동을 해서 인사규정에 답변을 하는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AI 플랫폼에서는 API 키를 발급을 해서 다른 시스템에도 연동할 수 있도록 API 키를 발급하고 연동하는 프로세스까지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 하이펜을 도입한 대표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대표 고객사는 국내 제조기업 A사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직과 사무직의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하이펜 플랫폼 도입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위에 저희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 업무 자동화 프로세스를 컨설팅을 4개 분야에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딥스캔 스피치 엔진을 활용한 케이스였는데요. 이 기업은 품질 답사를 가서 품질 답사한 내용을 음성 데이터로 남긴 다음에 이거를 집에 복귀하셔서 다시 품질 답사 협의록 형태로 보고서 형태로 다시 작성을 하는 워크플로우를 갖고 계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하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AI 음성 인식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현장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하고 생성 AI를 통해 품질 답사 협의록 템플릿에 맞게 협의록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23,000시간을 연간 절감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많은 제조기업에서 사용하시는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시방서에서 사양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케이스입니다. 시방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양이 방대할 때가 많고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검토하기에는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이제 문서 안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양 키워드들은 보통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딥스캔 엔진을 통해서 이 문서들을 모두 전처리를 한 다음에 검색해야 되는 키워드들을 사전에 정의를 하고 그 키워드 DB를 생성을 해서 그 문서 안에서 키워드가 있는지 키워드 매칭, 그다음에 키워드와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더라도 의미적으로 유사도가 있는 부분을 모두 검색하는 벡터 검색을 결합을 해서 하이브리드 리트리버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확하게 시방서에서 영업 사양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기존 CRM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부분까지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시방서 검토 시간이 인당 25% 정도까지 절감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 하이펜을 이용한 도입 사례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AI 에이전트를 실제로 저희 플랫폼 안에서 만들어 보고 어떻게 에이전트를 구성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혹시 지금 제 바뀐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네, 그러면 바로 제작 데모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은 저희 하이펜 플랫폼의 로그인 화면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창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웨비나를 위해서 지금 화면 배열을 약간 키워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개인하고 조직 탭을 설정을 해서 이제 조직에서 배포할 에이전트는 조직 탭에 들어가셔서 제작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경영 지원이나 재무팀을 위한 지출결의서 방법 안내 에이전트 시연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무팀이나 경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출결의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떻게 결제 상신을 하나요? 아마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라운피플 내부적으로도 사실 이런 니즈가 굉장히 많았어서 저희도 이렇게 법인카드 관리 사용 규정이나 이런 다양한 문서들을 업로드를 해놓고 임직원분들이 굳이 재무팀을 거치지 않고도 저희 에이전트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하이펜에서 에이전트를 만들 때는 그 에이전트가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지금은 저희 이번 웨비나 시간 관계상 제가 이미 이렇게 데이터들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어시스턴트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제가 아까 만들어 두었던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LLM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GPT, 제미나이, 클로드, 그다음에 저희 자체 LLM 모델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미나이 플래시 기준으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측에는 이제 프로젝트 데이터, 제가 아까 넣어둔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고요. 예를 들어 지금 어떤 메뉴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미리 보기도 가능한데요. 지금 이 부분은 법인카드 지출 결의서 조회 입력 매뉴얼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어시스턴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임직원들한테 답변을 줘야 되는지를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역할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넣어두기는 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셔도 잘 동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라운피플 임직원을 위한 지출결의서 작성 및 상신 방법 안내 에이전트입니다. 어떤 업무 시스템, 어떤 방법, 어떤 결제 라인으로 방법을 진행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가독성을 위해 최대한 간략하게 안내해 주세요. 라고 간단하게 역할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어떤 업무 시스템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지 알려줄 때, 그 시스템의 접속 주소까지 알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ERP 주소는 이런 식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지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하면 세팅은 모두 완료가 된 거고요. 실제로 답변이 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직결은 어디에 올려야 해?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에이전트가 제가 그 문서를 올려놨던 매뉴얼들을 모두 조회를 해서 법인카드 직결을 어느 시스템에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조회를 해서 법인카드 지출결의서 작성 및 상신은 ERP 시스템에서 진행을 합니다. 라고 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제가 지금 ERP 주소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려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진행을 해볼까요? 카 직결 조회는 어떻게 해? 네, 지금 보시면 제가 그 실제 임직원이 사용하는 환경을 가정을 하고 법인카드 지출 결의라고 입력을 하지 않고 법카, 직결 이런 식으로 단축 축약을 썼는데도 이제 정확하게 허리를 날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ERP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되고 조회 입력 화면에서는 뭐를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 어시스턴트가 실제로 어떤 이름으로 배포가 되어야 되는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넣어주시고 배포를 하게 되면 이 어시스턴트의 이름, 이 어시스턴트와 연결된 프로젝트, 그다음에 사용 언어 모델, 역할, 답변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확인을 누르시면 바로 어시스턴트를 배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임직원들이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똑같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화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예시 질문이나 도입 문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받았을 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어시스턴트 배포 관리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도입 문구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했던 법인카드 직결 어디에 올려? 그리고 법인카드 직결 조회는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도입 문구를 추가를 해주시면 임직원분들이 다시 여기에 들어왔을 때 바로 클릭할 수 있는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좀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화면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제조기업에서 이제 품질 문서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에이전트를 좀 시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불량 대책서 문서를 보통 제조기업 품질관리부서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문서를 기준으로 좀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POC를 가장 많이 했던 케이스도 이런 품질 문서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과거 품질 불량 사례들을 조회를 해서 주니어 분들이 신속하게 과거 불량 사례들을 조회하고 조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뭐 POC를 진행을 한 케이스는 좀 많았지만 그 문서들은 모두 이제 기업의 보안 데이터이기 때문에 구글에서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문서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는 만들어둔 상황이고요.
어시스턴트 검증이라는 탭에 들어가셔서 아까 봤던 불량 대책서라는 프로젝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제미나이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GPT 4.1 기준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설정에 들어가셔서 당신은 제조기업의 과거 부적합 대책서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과거 부적합 사례 조회를 도와주는 어시스턴트입니다. 사용자가 특정 시점 또는 유형의 부적합에 대해 문의하면 부적합 유형, 부적합 발생 원인, 조치 방법에 대해 요약하여 제공하세요. 라고 이제 역할을 제정을 해줬고요. 지금 답변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답변이 잘 나오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관련 부적합에 대해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아까 올려놨던 그 문서를 기반으로 관련 부분을 찾아서 저에게 답변을 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간혹 이렇게 어시스턴트 역할이나 이렇게 답변 템플릿을 지정하는 부분을 이제 프롬프트 작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지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 매직 원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역할 템플릿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프롬프트 작성 경험이 아주 많지 않으시더라도 저희 플랫폼을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플레이트 어셈블리 불량 발생 부적합 사례 요약이라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약 내용은 품목에서 플레이트 어셈블리와 부시 부품 간 결합 관련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주요 원인, 임시 조치, 개선 및 유출 방지 대책 이렇게 방지 대책까지 함께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이미지에 워터마크 처리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제가 질문한 저희 계정,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시각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직원분들이 이런 출처 문서들을 외부로 유출할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부적합 사례 조회 어시스턴트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주고 어시스턴트를 배포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처럼 임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데 무리가 없고 이 문구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아까와 다른 질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글씨 관련 설계 변경 사항이 있었어? 라고 도입 문구를 추가를 해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링크를 이제 임직원분들에게 배포를 하게 되면 되고, 그럼 임직원분들은 이 도입 문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이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기존의 일반 챗봇이 회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일반 챗봇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챗봇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계 변경 사항도 뭐 실제로 제조업에서는 설변 이런 식으로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 제대로 조회가 안 되는 경우.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생성형 AI가 적용된 챗봇이기 때문에 실제 임직원들이 질문을 하는 어떤 줄임말을 활용한 형태로 질문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문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임직원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별로였어 이런 식으로 별점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관리자는 이런 채팅 피드백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채팅 피드백을 기반으로 점점 고도화되는 플랫폼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업 관리자분들께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에이전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영업 관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문서 기반으로 보다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에이전트 툴 관리라는 메뉴에서
DB 연결, 메시지 툴, 그다음에 이메일 서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저희 CRM DB를 연결을 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툴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에이전트 스튜디오라는 이제 공간에 들어오셔서 관련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어떤 에이전트인지 제가 작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DB를 조회해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매출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에이전트입니다. 라고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외부 DB를 연결을 하는 경우는 DB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에이전트 도구 추가해서 DB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바로 DB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라는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김지아가 2025년 4월 17일에 남긴 회의록을 찾아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연결해둔 저희 CRM DB를 찾아서 제가 남긴 회의록을 찾게 될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영업 관리자 입장에서는 매번 사실 그 일자별로 회의록을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자연어로 쉽게 정보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DB를 연결을 한 다음에 에이전트가 DB를 찾는 과정은 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서 회의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어떤 테이블을 조회해야 하는지, 그래서 미팅 미니츠 테이블을 조회를 해서 지금 답변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회의록과 날짜 형식, 담당자를 넣어서 제가 남긴 회의록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남겼던 회의록을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계약 성사율을 간단히 요약해줘. 사실 이렇게 경영 계획이나 아니면 경영 보고가 있을 때마다 아마 영업 관리자분들이 뭐 분기별 계약 성사율, 분기별 매출 이런 자료를 뽑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DB를 자연어로 조회를 해서 이런 보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어로 질문을 했지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로 정확한 쿼리를 찾아가는 화면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1분기 계약 성사라는 게 사실 그 계약의 리드부터 해서 실제 계약 성사까지 이루어졌을 때 저희는 단계별로 그걸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계약 성사는 실제로 어느 영업 단계로 봐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을 하고 지금 테이블에서 조회를 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요 인사이트와 실제 숫자까지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영업 관리자가 훨씬 더 DB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답변이 잘 나온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는 에이전트를 배포할 수가 있고요. 에이전트 이름은 CRM DB 에이전트라고 해놓고 영업 관리자에게 CRM DB를 자연어로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에이전트입니다. 라고 설정을 하고 연결된 DB를 확인을 하고 공개 범위를 설정을 하면 이렇게 바로 배포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완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배포한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에서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시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런 실제로 제가 어떤 대화를 진행을 했었는지 이런 대화 기록 조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 정보에서 대화 기록 조회를 하면 각 에이전트별로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실제로 기업의 하이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로드맵을 갖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단계별 도입 로드맵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이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니즈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구축 방안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흔하게 선택하시는 옵션은 클라우드 구축형입니다. 아무래도 요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최신 LLM 모델들을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이고, 그다음에 최신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제 업무 자동화까지 어떤 에이전트의 성능이 중요한 기업은 클라우드 구축형으로 저희 하이펜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도입 옵션이 많은 부분은 온프레미스 구축형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보안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과거 데이터를 찾고 질의응답하는 위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온프레미스 구축형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온프레미스 구축형은 이제 실제 사내에 서버를 두고 거기에서 데이터들을 완전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저희 하이펜을 사용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온프레미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최신 나온 뭐 GPT-5나 그런 최신 모델들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이전트 성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GPU 서버를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인프라 투자나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실제로 이런 서버들을 구축하고 운영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하이펜 플랫폼을 좀 가볍게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기업은 보통 사스 구독형 모델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스 구독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초기 투자 비용 같은 경우는 최소화할 수가 있고 빠르게 도입을 하고 사용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 아무래도 이제 기업 맞춤형으로 어떤 에이전트를 커스텀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보안과 같은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보안이 좀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현재 AI 사업 로드맵, AX 로드맵에 맞게 좀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표준 구축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스를 제외하고 구축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통상 10주 정도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구축 프로세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인프라 환경 구성에는 2주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이 인프라 환경이라고 하면 이 하이펜 플랫폼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서버 환경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구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주간 인프라 환경 구성이 끝난 다음에는 실제로 기업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 과정을 4주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이펜 플랫폼에 어떤 문서들을 연동할지,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뭐 인사 규정, 그다음에 복리 후생 규정 이런 식으로 HR 규정에 대해서 직원들이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런 인사 관련 문서들을 연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 CRM 관리, 뭐 영업 관리 측면으로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CRM DB 이런 식으로 어떤 문서, 어떤 DB를 연동을 할지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서 업로드, 그다음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계를 하게 되고요. 이 문서들이 플랫폼에서 에이전트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될 수 있도록 문서 파싱 그리고 벡터와 파이프라인을 전용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준비 작업을 모두 마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에이전트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에이전트를 개발을 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에이전트가 어떤 목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지 용도를 확정하고 아까 보였듯이 프롬프트를 설정을 하고 실제로 모든 임직원분들이 이 에이전트 그리고 하이펜 플랫폼을 잘 쓰실 수 있도록 전체 플랫폼 도입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0주 동안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 구축이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유지 보수 계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플랫폼 사용에 대한 유지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기업에서 LLM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사업 기간을 길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연장되는 요인도 꽤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간 연장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잡한 문서 처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도면을 연동하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문서가 아니고 기업마다 굉장히 그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딥스캔 전처리 엔진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 도면에서 정확하게 텍스트나 아니면 거기에 담긴 정보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OCR이나 후보장 처리가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통 개발 기간이 1개월 정도 더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에이전트가 DB만 연결을 하면 바로 답변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DB의 테이블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에이전트가 바로 인식할 수 없는 형태로 어떤 DB가 구성되어 있다면 프롬프트 최적화 또는 스키마 인식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툴 등을 추가로 개발을 해서 별도 도구를 세팅하고 스키마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외부 시스템을 연동하는 경우입니다. 하이펜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보통 문서 연동으로 시작을 해서 뭐 DB, ERP, CRM 이런 식으로 점차 방대한 기업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들을 조회하고 관리하고 분석하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는데요. 이렇게 외부 시스템을 API 형태로 연동을 해서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런 API를 개발하는 부분,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부분이 모두 개발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가 개발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간 연장 요인이 세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보통 어떤 업무를 효율화할지 결정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도 다른 기업 같은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라고 컨설팅을 하는 부분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 플랫폼을 도입하려는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업무 프로세스를 좀 자세하게 공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에이전트를 실제로 어떤 수준까지 어떤 목표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도입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성공적인 AX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으로 단계적 고도화 도입 로드맵입니다. 실제로 AX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 그리고 도입 부서, 그다음에 관련된 임원분들까지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을 끌어들여야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너무 이제 헤비하게 AX를 설계를 할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이펜 같은 플랫폼을 도입을 할 때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문서 기반 지식 관리를 하는 부분으로 먼저 하이펜을 도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양한 문서 아니면 DB 기반으로 에이전트를 빠르게 조직에 도입하고 내부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문서 기반 에이전트들을 여러 개 만들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DB 기반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에서는 기대 효과로 문서 검색, 작성, 검토 시간의 획기적 단축, 그다음에 부서 간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단축, 그다음에 신입사원 교육 및 과거 데이터 활용이 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단계를 모두 잘 진행을 한 다음에는 2단계 데이터 분석 및 보고 자동화로 고도화하는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다양한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끌고 와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 생성을 자동화하는 부분을 목표로 삼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권장 내용은 업무 효율화 목적에 맞는 MES, CRM, ERP 등 외부 시스템을 연동을 하고 웹프롤링이나 외부 MCP 등 외부 툴까지 연동을 해서
조금 더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로는 데이터 분석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에 이상이 생겼을 때 빠른 알림을 주거나 아니면 대응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게 구축하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단계적으로 AI 플랫폼을 도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단순 정보 조회를 넘어서 예측, 분석, 자동화까지 가능한 종합지능형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로드맵을 그리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실제로 우리 기업에는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지 좀 상담이 필요한 TDG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신청자분들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요. 특별 혜택으로는 사전 등록하신 분들께는 AI 에이전트 조직 직무 맞춤 도입 컨설팅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그 사전 등록을 해주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5개사를 추첨을 해서 도입 컨설팅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저희 웨비나 설문조사 링크 그리고 QR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네만네스 AI 에이전트 3종 웨비나에 참여하셔서 설문조사까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40분을 추첨해서 네이버페이 상품권을 증정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께는 웨비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불린 점심시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웨비나는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